100여 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 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어제 지구촌의 전체 확진자 수가 90만 명이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하루에 950명이 숨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연미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급 박연미 평론가 나왔으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오늘 마침 정부가 기준안을 내놨어요. 네. 어떻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일본은 5,800만 가구인데 하위 1,000만 가구 그러니까 한 15%, 17%. 우리는 하위 70%고 네. 일본은 30만 엔, 350만 원 정도를 하위 한 17%에게 주겠다. 우리는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를 차등해서. 네, 70%까지 차등해서 주겠다. 네. 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소득만 가느냐, 뭐 재산 가느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했는데 결국 건강보험으로 하기로 했어요. 네, 최신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구 원수 1인이다. 네. 혼자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88,344원 미만이신 분들. 오늘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료가 8만 원이다. 나 혼자 산다. 일부는 이제 받는 거네요. 40만 받는 원. 거죠. 네. 지역가입자라면 63,779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4인 가족 기준이라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23만 원 언저리, 네. 지역가입자는 25만 원 언저리면 받으실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적다 이런 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걸러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 23만 7천 원. 이건 뭐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봐도 되지만 네. 금연명세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건강보험료 얼마 뗐는지 4인 가족인데 23만 7천 원 아래로 냈으면 이제 오늘 확인해 보시는 분들 많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만약에 맞벌이다 하면 두 분이 내시는 돈을 합쳐 보셔야 돼요. 네. 그 그리고- 옆에 혼합이라고 써진 게 이제 지역가입자, 뭐 남편은 지역가입자고 부인은 직장가입자면 합쳐서 네, 그 네, 직장 얼추 값은 다니시는 같습니다. 분들이 네. 두 분이시라고 해도 네. 합쳐서 계산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지역가입자는 어차피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근데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월급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소득은 좀 낮거나 중간 정도인데 집은 뭐 20억, 30억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종부세 내시는 분들은 추후에 걸러내기로 했어요. 종부세 내는 분들이야 뭐 네. 상위 1%, 2%니까 어차피 안 받을 거 생각하고. 네, 그 신청해서 이제 그 종부세 대상자들은 네. 일단 이른바 긴급재난지원금의 컷오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타 여러 가지 자산이 있다 이런 분들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걸러낼 예정이고 반면에 이제 반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가장 문제인 건데 아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난해도 아니고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네. 그때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든가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반짝 특수다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신청해서 지급하는 과정에 증빙 서류를 내면 다시 보완하기로 네. 했습니다. 그러니 일이 진짜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료 산정도 사실은 지난해 소득 갖고 산정한 거거든요. 네. 지금 소득이 아니고 완벽할 수는 없고 어느 기준으로 자르느냐 이게 너무 품도 많이 들고 아마 이 관련 공무원분들 몇 달 동안 고생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주자 선진국처럼 이 논의가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다 주고 연말에 소득공제 할 때 네. 연말정산할 때 거둬들이자 이런 안도 소득 많은 나왔었는데 사람들에게 더 걷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실탄을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기획재정부 간판 달고 이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은 처음 해봅니다. 네. 네. 돈이 얼마가 듭니까? 네. 9조 원 넘게 드는 거죠, 이게. 9조 네. 1,000억 원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 보겠습니다. 네, 국내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유입 74일 만인데요. 이제 네 자릿수, 그러니까에서 다섯 자릿수 만 그러네요. 62명으로 이제 늘게 된 건데요. 일단 좀 반가운 소식은 완치자도 좀 많이 늘어서요. 네. 6,021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일 대비 감염자 수에 비해서는 완치자가 좀 많죠. 하루 네.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현재 치료 중인 분은 지금 3,800명 정도고요.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추가로 5분이 늘어서 174분인데 일단 해외에서 유입된 네. 숫자가 꾸준히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아직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뭐 안심하기 좀 이른 상황입니다만 네. 그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하지 않고 일정하게 좀 유지는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10명이 확진됐다면 6명은 이제 다 낫거나 퇴원했고 네. 4명이 남아있다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대구 확진자가 45일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저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건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네. 관련해서 폭증하면서 저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가 언제나 잡힐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대구에서도 확진자 수가 하루 기준으로 한 자릿수로 네. 떨어져서 대구도 이제는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지 우리 않았나 방역 싶습니다. 당국도 질본도 대단하지만 정말 대구 경북 시민들 뭐 사재기 하나 보여주지 않고 맞습니다. 차분하게 대처해서 결국 정말 한 자릿수까지 기어이 떨어뜨렸습니다. 대구에서 내과 의사가 어제 사망했다는 오보가 있었는데 네. 어, 오늘 오전에 60일 사망한 세인가? 것으로 결국 네. 돌아가셨더군요. 네. 어제 한때 소동이 좀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의 사인을 두고는 여전히 대구시하고 정부하고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네. 경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내과 의사였고 60살입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태였고 지난달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입원 치료를 하던 중에 네. 상태가 악화돼서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이에요. 스텐트 시술까지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사인을 두고 대구시에서는 결국은 코로나19의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게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건 어찌됐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숨진 건 맞다라는 네.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러니까 입장이다. 이분이 근데 네. 저 감염자들을 치료하는 그 집중 치료하는 그 시설에 계셨던 건 아니고 본인이 외래를 네. 하시면서 본인 확진자가 병원에 본인 병원에 확진자가 왔었나 다녀간 봐요. 건데 네. 아마 정부 입장에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런 방식으로 감염이 돼서 확진자 감염을 통해 사망했다라면 혹여 개인 병원에서 외래 환자들을 터부시하는 네. 분위기가 생길까 이걸 조심스러워하는 건데요. 여하튼 좀 더 조사 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가격리 저희가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요. 네. 좋은 예를 오늘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볼까요? 네. 일단 지금 사실 자가격리 관련해서 유학생 가족들 다 지금 2주간 해야 되죠. 네, 네. 힘든 상황이죠. 근데 프랑스 유학생 A 씨 3월 20일 날 인천공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주도하에 집에 2층에 뭐 세탁기 포함해서 생활할 수 있는 가전제품 이런 거 식료품 다 들여놓고 2주간 자가격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가족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도 영상 통화로 서로 안부를 물었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3월 28일에 다른 운송선을 타지 않고 도보로 걸어가서 검진을 받아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네. 가족 전부 음성이고요. 그리고 물질 내 접촉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더 다른 확진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유학생, 이제, 그 놀랄 유학생. 만한 네. 일은 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딸의 아버님이 네. 운영하는 가게 상호를 스스로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이 지금 현재 여기 이곳에 있으니 네. 다른 분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다른 분이 공개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네. 직접 공개를 하셨고요. 그리고 청정 울진에서 확진자가 나서 미안하다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네. 사실 이 자가격리 과정에서 요즘 굉장히 많은 자가격리 이탈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가격리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거다를 보여준 그런 네. 사례가 아닌가. 지금 뭐 공개 여부를 떠나서 이 20세 딸의 그동안의 이제 행동을 쭉 보면 이 외에 전혀 울진에서는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딸이 프랑스인가요? 유학 네, 맞습니다. 갔다 와서 확진을 받았는데 제가 음식점을 하니까 딸이 왔다 가지 않았더라도 제 식당 이름을 공개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군에 요청한 정말 아버지의 시민의식이 대단합니다. 반면에 뭐 자가격리 위반한 사례들 이번에 외국인 사례 하나 볼까요? 네, 전부 지금 정부가 저 불관용 원칙으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창의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하고 있던 이 이탈리아에서 전세기로 들어온 교민입니다. 담배를 사려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편의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호텔 안에는 이 자가격리 대상자들 외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습니다. 네. 해당 편의점 직원이 그래서 신분 확인을 요청을 하자 본인이 당황을 해서 사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만 방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안내 방송이 쉼없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승무원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전세기까지 보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자, 그걸 떠나서 처벌됩니다. 정부가 불관용, 사정 봐주지 않고 벌금과 기소하겠다는 경찰 측 입장도 나와 있고요. 네. 기사 하나 볼까요? 프랑스 주간지 르뿌앙의 기자가 한국의 르뽀 기사, 한국을 현장 취재하면서 기사를 썼더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프랑스인의 편지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가격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국인은 자택에서 하고 외국인은 호텔에서 자가격리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네. 지금 다른 국가들 사실 지금 난리죠. 지금 뭐 코로나 확산세도 그렇고 그리고 대대적 격리에 막 나서고 있는 국가도 많은데 과연 이런 조치가 한국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네. 공중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의 길이 아니다. 격리 조치를 따르고 전반적 이동 금지를 준수하는 것 비극적인 상황에서 단지 시민 정신의 실현일 뿐이고 이런 내용들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그래도 코로나19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네.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를 만든 건 결국 자발적인 시민의식, 능동적인 시민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봉쇄하지 않고 네. 확진자 수를 크게 줄이고 시민들은 지금 뭐 미국까지도 지금 거의 집에만 있어라 이런 상황이고 나가면 바로 벌금 때리고 막 이러는데 이 시민의식 가지고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부분이고 모두의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무차별 폭격을 한다라면 우리는 정밀 타격을 하는 방식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렸고 네. 그 안에는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이제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2주만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연장할 것 같아요. 네. 네, 어쩔 수 없을 것 지금 같습니다. 풀 수는 없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4월 6일을 이제 아이들 개학을 네. 전제로 해서 2주간의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개학이 시작된다면 사실상 시그널은 전반적으로 다른 국민들도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려 했습니다만 네.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아직도 산발적으로 지금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만두기 힘들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또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것인가? 국민들의 피로감도 너무 네.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좀 생활 방역으로 갈 것인지 다소 완화된 네. 아니면 좀 더 지금과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만간 결론은 낼 것 같네요. 근데 언제까지 학교도 가지 않고 언제까지 모임도 하지 않고 예배도 가지 않고 할 것이냐 답답하지만 선진국은 집 밖에 못 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학교를 다 문 닫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주말입니다. 내일부터 또 예배가 열릴 겁니다. 일부 교회에서. 네, 정은경 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죠. 정은경 질본본부장이
한 번 더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소재 만민중앙성결교회의 경우에는 4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충남 부여군 소재의 규암 성결교회의 경우에는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2차 감염으로 인한 직장 관련된 접촉자가 32명이 발생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교 행사 등의 그런 실내 모임들은 굉장히 높은 그런 전파력과 발병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말을 맞이하여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활동과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또 규정 어기고 규정이 있잖아요. 예배를 다 못하는 건 아니죠. 네, 규정 그렇습니다. 어기고 예배한 사랑제일교회 경찰에 고발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정광훈 목사 지금 뭐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만 이 사랑 제일교회는 그 전에 일단 당국에서 네.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해라 곧 할 거면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네. 어겼죠. 뭐 몇 미터 이상 뛰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손소독제 구비하고 네. 이후에 뭐 식사 제공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어겨서 이제 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강행을 했죠. 이제 강행을 한 것 때문에 이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련자들은 집회를 예배를 강행했던 그 이제 관계자들이 있고 또 참여했던 분들이 있죠. 네. 이 참여했던 분들 이게 지금 알기로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차원의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 개개인별로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어기고 이제 예배를 진행한다면 네. 그건 또 별개로 고발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캐나다 토론토는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6피트 룰이 있더라고요. 6피트면 6걸음이니까 2m 조금 안 되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산책은 허용하니까 집 밖에는 못 나가지만 이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6피트 안에 있으면 벌금이 얼마냐면 우리 돈 한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말 비상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상황 보겠습니다. 미국 확진자는 뭐 하루에 2만 명, 3만 명씩 네, 늘어나니까요. 미국의 총 확진자 수가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때 중국의 확산세를 방관했던 이 미국이 세계 최대의 확진자 감염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네. 석 달 만에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올라온 건 어제 90만 명이었는데 오늘 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좀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 여기 그래픽에 보여드리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선진국이 꽤 많이 끼어 네. 있거든요. 우리가 G7, G20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공공보건 의료 체계가 이렇게 무력했구나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좀 섬뜩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앞으로 하루에 10만 명씩 감염되는 상태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네. 그동안 잘못해왔던 것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WHO의 대응도 좀 늦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그런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WHO의 반성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중에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뉴욕주 안에서 뉴욕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욕시의 의사들의 호소 들어보겠습니다. We're running out of medications, we're running out of equipment, and we're even running out of oxygen, which is something that patients that have COVID-19 need. And we're running out of equipment in the hospital. Nearly everybody coming to the emergency department has this, and we're getting completely overwhelmed. Hi, I'm Kathy Kennedy, a California registered nurse. We're working every day defending patients and the public against COVID-19, but we need your help. Too many hospitals lack protective gear for healthcare workers. Please tell Congress that we need N95 masks and more. If nurses aren't safe, patients aren't safe. 미국 전체 국민의 90%가 자택 대기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 미국 뭐 뉴욕 같은 경우 거의 전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인데 뉴욕의 교민들한테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면 네,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로이터 통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사망자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영안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방재난관리처가 국방부에 시신 보관용 가방 10만 개를 요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신 보관용 가방이라는 건 전쟁 중에 사상자가 생겼을 네.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뉴욕의 상황을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뉴욕시에서는 얼마 전에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냉동 트럭에 네. 시신이 실리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영안실이 부족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냉동 트럭 85대도 지금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뉴욕 경찰 내에서 양성 판정 받은 사람이 1,400명이고요. 네. 또 뉴욕 소방서에서 소방관과 응급의료원이 282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보건에다가 사회 시스템이 많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일단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2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호흡기도 좀 부족하다고 하고요. 뉴저지 북부에 환자 폭증이 시작이 된 그런 상황이고 뉴저지에도 지금 22,000명이 넘어서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 이제 자택 구급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거의 모든 네. 주의 주지사들이 잇따라 자택 대피령을 내렸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국민의 대략 90% 정도가 이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경찰이 1,400여 명 감염됐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스페인 마드리드 경찰이 500여 명 정도 네. 감염됐더라고요. 공권력들이 네. 계속 감염되고 있는 거죠. 뉴욕주의 경우에는 주지사 동생 쿠오모 CNN 앵커도 지금 감염돼 확진 있죠. 판정을 네. 받았죠. 그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에서도 네. 어제인가요?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네. 그 함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네, 경질됐더군요. 네,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잠수함 시어도 루즈벨트호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계속 SOS를 쳤죠. 네. 하선에서 일단 어쨌건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핵 항모에서 꼭 필요한 인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제하고 나머지는 좀 하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국방부 SOS를 쳤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리고 다 하선을 했는데 루즈벨트호의 함장을 경질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경질했을까? 일단 국방부 측에서 나온 얘기는 이 함장이 이 얘기를 국방부 통해서 조용히 해야 되는데 네. 언론에 먼저 유출을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안감을 네. 조성했다는 이유로 함장이 경질된 상황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실업수당 그 그래픽 좀 올려주실래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네, 네, 3월 셋째 그래픽이 잘 안 주와 보이는데 저 왼쪽이 60 몇 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빨간색 박스로 보여드리는 게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인데 두 개를 합치면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 40년 동안 경제 위기 때 저렇게 그래프 때 60만 명, 70만 명 실업자가 늘다가 그래도 큰일 났다고 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2주 만에 1,000만 명. 미국에서 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동안 1,000만 1,000만 건에 명. 이르렀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IMF는 현재를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네. 있고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결국은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집 밖으로 쫓겨나는 수많은 홈리스를 양산할 거다. 이게 결국은 네. 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5명 중에 한 명이 2주 동안에 직장을 잃은 겁니다. 네.